2천만원짜리 시골 주택입니다. 땅이 135평이다 보니 마당을 크게 칠 수 있는 게 장점인 시골집인데요. 드론에서 보는 것처럼 가을 느낌을 진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을 풍경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건입니다. 다만 건물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개부수에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도 특이하고 재밌는 물건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가격이 싸야 이제 흥미가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2천만원짜리의 어떤 시골집이 느낌이 나는 그런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는 충북 보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죠.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 보러 댕기는 이 임장하러 댕기는 이 맛이 또 재미있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그죠? 그래서 약간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계절 자체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권까지 진입로를 보실 텐데, 지금 보면은 아스팔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평지는 아니고 약간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차가 오면은 두 개의 차선이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차를 좀 빼놓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시골 어떤 그 시골집으로 가는 길 진입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땅이 135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땅만 경매가 나온 거고 최저가가 이제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건물이 하나 있었죠. 근데 건물 자체가 참 조금 허름하고 이게 지은 집 완전 옛날 시골집 같은 거 있잖아요. 촌집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과연 쓸 수 있을까? 만약 쓴다고 하면은 이제 집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땅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땅 사용료를 가지고 압박을 해서 땅 그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땅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건물주인한테 치우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내 입맛에 따라서 땅 위에 내 입맛에 따라서 이제 건물을 짓는 뭐 그런 용도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땅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사실 2천만 원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거의 이제 1천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가격대를 좀 추적해서 계속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권까지 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한 2, 3분 정도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도로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잘 포장이 되어 있고 중간에 그 어떤 끊어지거나 그다음에 움푹 패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만 더 가면은 이제 본권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을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면에 이제 주택들이 살살 보이죠. 이제 마을에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 하나를 건너고 이제 본격의 이제 본권이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권까지 이제 들어가려면은 시골집 특성상 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차로. 근데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를 하고 이 왼쪽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아스팔트 도로로 잘 포장이 돼 있죠. 그리고 평지가 아니라 약간 오르막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폭이 한 2에서 3m, 그러니까 차 한 대 겨우 좀 지나갈 정도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 3m 도로 기준으로 좌우로 이제 텃밭이나 어떤 그 밭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마을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빈집이 많냐 안 많냐는 뭐 구별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마을 들었을 때 개소리가 나는지 봐야 돼요. 강아지 짖는 소리. 개소리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개가 엄청 짖습니다. 제가 가니까는 막 엄청 짖어요. 알죠? 그 개가 한 마리가 짖으면은 옆집 그 다음 뒷집 뭐 할 것 없이 계속 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사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본권의 어떤 땅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렇죠? 보전관리나 기타 어떤 지역보다도 계획관리 지역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진입로 정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이렇게 또 진입로가 있는데요. 여기도 사실상 도로폭이 차 한 대 못 지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왼쪽으로 돌담으로 쌓여 있는 이쪽이 이제 본건입니다. 그렇죠? 건물 상태가 매우 안 좋죠. 보면 지붕도 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전경은 이렇게 돌담을 뒤에 삼아 뒤로 이렇게 보이는 게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봤을 때, 아까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여기도 또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또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본건의 전경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폐가 수준이죠. 거의 쓸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지붕도 떨어져 나갔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요런 또 시골집을 잘 살려서, 그죠? 뼈대랑 구조만 좀 털어서 남기고 나머지는 다 털고, 어떤 이제 그 개보수를 해서 그 옛날 집 감성도 좀 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비용이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부수고 새로 짓냐 아니면은 뭐 개보수를 하냐, 뭐 그 비용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측면에 대한 어떤 그 본건입니다. 전경입니다. 그래서 본건을 보시면 측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거의 폐가 수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본건까지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본건에 대한 이제 경계면이 거의 이제 아까 봤다시피 돌담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건까지 진입하는 이제 그 턱이, 도로랑 맞닿는 턱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지대가 살짝 높아서.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은 이 진입로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보니까는 바닥이 흙바닥이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하얀색이 보이질 않고, 콘크리트나 뭐 포장된 그런 바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흙바닥.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어떤 잡초들이 이렇게 무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경입니다. 본체고요. 본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마을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전경은 좋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담벼락이 땅 경계면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땅이 이제 100평이 넘어가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봐도 좀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옆집은 아마 새로 개보수를 한 것 같아요. 베이지색 그 벽돌 집으로, 그죠? 자, 여기가 이제 돌로 된 담벼락인데, 요것도 어떻게 부수지는 말고, 돌로 된 담벼락은 사실상 어떤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살리고 개보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흙바닥이죠. 그래서 이렇게 흙바닥이 있어서 만약에 개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새로 짓거나 뭐 개보수를 한다더라도 이렇게 땅부터 어떤 포장을 다시 좀 새로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좀 안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아마 그 샘인 것 같아요. 그 물 있죠. 그 시골에 보면은 물 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수도는 아직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는 지금 수풀이 무성한데 이렇게 나무도 좀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도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느낌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전체적인 전경은 봤으니까 바닥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그러니까 본체를 받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아까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기둥이나 그다음 마루 기둥이나 본체 기둥을 받쳐서 건물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천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옛날 집 그대로 느낌이죠. 그죠? 이런 어떤 나무를 대서 흙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귀화를 얻는 뭐 그런 식의 전통적인 옛날 그런 집의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는 부엌인 것 같아요. 그죠? 부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고, 아마 이제 옛날 집 생각하시면은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저게 완전 옛날 시골집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락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시골집에 옛날에 뭐 할머니 댁 한번 가봤을 뿐이고, 이렇게 용도가 또 새로 2층에 있는 것은 좀 특이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본체 플러스 이렇게 부엌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쪽에 보면 대부분 이제 풀이 좀 무성한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치운다고 하면 좀 사람 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경계면, 그쵸? 도로랑 붙은 경계면도 차가 바로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깎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구배를 잘 줘서 차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포장을 잘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시골집이니까 마당을 평수가 135평이니까 마당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치는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골 생활 하려면 차는 좀 필수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 앞에 좀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긴 합니다. 그죠? 있긴 해도 이제 차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이제 측면도 이렇게 흙으로 좀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편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땅의 경계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돌담으로 이렇게 경계면이 확실하게 구획이 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뒤편도 마찬가지로 어떤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받치고 있는 그쪽 부분만 콘크리트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흙바닥이었어요. 좀 질퍽질퍽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도. 그래서 옛날 사실 흙바닥이면은 좀 질퍽질퍽하고, 그리고 여름에 그리고 벌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걸 다 밀어버리고 콘크리트나 이런 쪽으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지금 집을 보면은 개보수 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그쵸? 저도 딱 봤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좀 그 개보수 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냥 아예 밀어버리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면에 보이는 게 돌담으로 구획을 쌓은 건데, 여기도 약간 작은 텃밭을 좀 이용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작을 약간 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땅은 좀 큰 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뒤편도 이제 아까 그 전경에서 정면에서 본건을 바라봤을 때처럼 상태가 뒤편도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냥 털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게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건물 주인은 또 따로 있으니까 건물 주인하고 좀 얘기를 해서 치워라, 안 그러면은 땅 이용료를 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 건물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 돈으로 철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철거 비용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협상을 잘 해야 돼,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게 사실상 벽돌집으로 약간 좀 쓸모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협상을 해서 거의 이제 싸게 매입을 해서 개보수를 하면은 좀 더 괜찮고 좀 근사한 시골집이 될 텐데, 건물 상태가 이제 현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예 털어버리고 그다음에 땅 진입로까지의 어떤 도로 포장 이런 게 살짝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아까 이제 차가 한 대 지나갔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폭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경사가 아래로 보이죠.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 마을에서도 그래도 이제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한눈에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면에는 본건뿐만 아니라 정면하고 뒷면, 옆면까지도 이런 산이 둘러싸여 있어 갖고 풍경이나 이런 거는 가을 느낌 밖에는 가을 느낌이 진하게 나는 그런 풍경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변에 보면 뒤편도 산이고요. 가니까는 이제 되게 조용하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여기 가니까 이제 집 보러 왔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서 좀 친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텃세는 못 느꼈습니다. 위치입니다. 땅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지도가 밀린 것 같죠? 근데 여기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이렇게 건물이 좀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로 아까 봤을 때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폭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왼쪽으로 보면 여기 마을회관 버스 정류장 있어요. 여기가 대략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좋지만 차가 없어도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보면은 마을이 되게 좀 소규모로 작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공장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마을로 형성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구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산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산세 자체가 좀 좋고 좀 조용한 느낌, 좀 따스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면내 생활권,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권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면내 회인면이거든요. 이쪽이 2.4km니까 대략 한 5분, 차로 5분 거리에 이렇게 회인면 사무소가 있고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보면 중학교도 있고요,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뭐 시장도 있고, 새마을금고, 은행 같은 것도 있고, 파출소,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소소하게 완전히 어떤 큰 병원이나 어떤 대형 백화점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생활권에 접해 있다라는 것을 10분 거리에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회인 IC가 있죠. 그래서 회인 IC 같은 경우는 좀 축소를 해보면 여기도 한 직선거리로 아까 본 것처럼 대략 한 3km니까 5분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쭉쭉 축소를 해보면 이쪽이 이제 30번이죠. 이 30번 국도가 고속도로가 30번 고속도로가 그 이쪽이 이제 청주로 가는 거고 이쪽이 상주예요. 그래서 서산 영덕 고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회인 IC, 그다음에 문의 청남대 이렇게 있어서 이쪽 외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가 있다고 하면 좀 그 이동이 수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청남대가 왼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청남대거든요. 그래서 청남대가 대략 한 7km니까 여기가 한 15에서 한 20분 차로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청남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 휴양지로도 좀 유명하죠.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물건 볼 겸 해서 볼거리가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용처럼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물줄 대청호가 있는데 이런 물줄기가 좀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느낌, 그 어떤 산세나 가을 풍경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청남대도 바로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군청이, 여기가 보훈이다 보니까 보훈군청이 여기 오른쪽에 있거든요. 대략 한 13km니까 차로 간다고 하면 한 20분 15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이 보훈군청이 이렇게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인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소한 게 있다고 하면 보훈군청은 이제 좀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생활권이나 이런 게.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반경을 대략 한 15km 정도로 보면은 15km가 이제 차로 따지면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위치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여기가 이제 청주예요. 남청주, 뭐 서청주, 상당구 뭐 이렇게 있는 데고, 충북 도청도 보이고요. 그리고 보은군하고도 있고, 청남대랑 좀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옥천이 있는데 옥천도 여기 아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보면은 옥천이랑 그 다음에 보은, 그 다음에 청주 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임대차 현황입니다. 보면은 조사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22년 11월 23일 날 강제 경매 결시 결정이 돼 있는데, 뭐 임차 내역이 없으니까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가 뭐 있을 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지상 건물에 대한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요것만 매각 대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매각 대상 외이고, 그래서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 주인한테 땅세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허름한 건물에 누가 살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정확한 거는 이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통은 이제 땅 사용료로 달라고 하면은 건물을 이제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도 사실 협상을 해서 반반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부과하든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만약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건물이
땅 위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함부로 또 철거를 못하니까 그런 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좀 불명하는 게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뭐 성립하든 안 성립하든 그 전에 건물 주인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현황상 봤다시피 지금 그 건물 가지고 뭐 개보수해서 쓰려면은 그 돈이 더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제 그 건물 주인을 좀 만나보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3,500이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20%씩 할인이 돼요. 그래서 최저가가 2,200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1,000만원대도 가볼 수가 있다. 왜냐면 그 좀 단점이 많죠. 진입로까지 차가 올라가려면 이 그 땅 135평, 여기가 135평이거든요. 135평에 대한 것에 어떤 그 땅을 진흙밭이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해야 되는 비용 한 가지. 그다음에 또 뭐가 추가되냐면은 이제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그다음에 지금 수풀이 우거졌으니까 그런 털어넣는 비용까지 합하면 사실 이 돈보다도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천만 원인데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아마도 한 번 더 유찰되면 지금 1,700까지 떨어질 겁니다. 1,000만 원대면은 좀 솔깃하죠. 그래서 그런 가격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챙겨 봐야 됩니다. 위치는 충북 보은이고요. 12월 5일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땅이 135평이고 그 다음에 시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면내 생활권이랑 그 다음에 산세도 좋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한번 현장 가서 임장을 한번 보고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